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. 오늘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결국 기관 경고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.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생명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 될 수 없다. 이런 이제 분쟁이 돼서 결국 굉장히 큰 사건 사고로 이어졌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라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때도 삼성생명은 일부만 지급하면서 이를 뭐 거절했었죠. 결국 이러한 어떤 눈에 가시 같은 행동들이 뭐 당연히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였었겠죠. 그리고 뭐 재사망보험금 문제도 있었고 즉시연금 소송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삼성생명이 다 아시다시피 종합검사를 받는 결국 이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. 뭐 여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종합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놨는데 사실 종합검사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뭐 이 보험사가 정말 건전성 이런 거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건데 뭐 RBC 비율이 굉장히 좋았던 삼성생명이 이 대상이 될 거라고는 뭐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. 그런데 결국 종합검사 대상이 되었고 여기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. 뭐 이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다가 이 윤석현 전 금융위원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도입을 했었었죠. 자, 이 종합검사에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이 1,800만 건, 이 1,800만 건이 어떤 거냐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안보험금이 청구된 걸 전수조사했습니다. 네, 전수조사에서 여기서 의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건이 519건이 여기서 적발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각각 다 의료 자문을 구했더니 여기서 496건이 이거 보험금 줘야 되는데 보험금 안 준 거다. 즉 약관 준수 의무 127조의 사망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예, 위법 행위로 판정이 났고 이 건에 대해서 결국 1억 5,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그러한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런 이제 사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합검사부터 해서 지금 이 사건 결과까지 나오는데 거의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서 뭐 삼성생명 봐주기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었는데 사실 이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무튼 이번에는 칼을 제대로 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한 거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위법으로 지적된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. 이 입원 보험금 미지급건, 그리고 SDS 부당 내부 거래건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3항보험 생존보험금 관련해서 어, 문제가 이렇게 세 건이 있었는데 2번, 3번은 결국 보험업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거고 1번 항에 대해서 결국 위법사항이 적발이 된 겁니다. 하여튼 뭐 보험금 지급이라는 문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보험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죠.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보험사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뭐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뭐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나 또는 경성사기, 연성사기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볼 때 보험사도 최대한 대처하고 막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, 결국 뭐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이러한 어떤 약자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그 소비자 편에 좀 서고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뭐 삼성생명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거 아니냐
좀 더 투명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방향으로 조금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뭐 제가 특정 보험사를 폄하하거나 또 정부의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,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